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장동혁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30분 뒤면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되면. 그런데 장동혁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록에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기록은 깨졌어요. 그전 기록이 17시간인가 됐는데 이미 이제 24시간을 향해서 가는데 일단 지금 24시간을 채우겠다는 그런 기세지요. 현장 화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국회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군요. 재판부에 맡기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명에서 사람 이름 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전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처분적 법률이 일반 추상적 법률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쪽에다가 좀 여전히 몰아서 넣어주고 수정안을 보더라도 왼쪽으로 몰아 넣어주실래요? 처분적 법률입니다. 예. 두 번째, 법명에서 지금 장동혁이 24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전담재판부라는 자, 김성환 말을 평론가님 저런 삭제했습니다. 경우에 24시간 동안 계속 그 지금 이름에 서서 하는 거죠. 네네. 화장실 같은 데 갈 수 있나요? 예전에는 전담 갔다 온 재판부는 걸 제가 들었던 법률상 기억이 좀 특별재판부입니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실 우리 가지 헌법은 않고 계속 하면 하고. 군사법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도중에. 예, 그런 아. 경우가 그 전에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 차고 예, 하고 맞아요. 그런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화장실 다녀오는 것 정도는 허용하고 그렇게 그럼 하나 보죠? 예전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 길게 할 때 화장실 보내셨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중간에 갔다고 하는 소식은 없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되겠죠. 뭐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는 대단한 건데 저걸 보면서 저런 각오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뭐 저기에다 대고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저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송은석이처럼 저렇게 24시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의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의사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너무 쓸데없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경원 같은 경우에 전혀 의지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는 뭐 그냥 시간 끌기가 돼버렸는데 이 필리버스터의 원조는 그리고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어요. 1964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자유민주당의 김준현 의원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이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게 진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이 5시간 19분이거든요. 5시간 19분 동안 원고 하나도 없이 그리고 주제에서 한 발짝도 비켜남이 없이 5시간 19분 동안 이 체포 동의안의 부당성을 김대중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그때부터 박정희가 김대중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시간 끌고 이번에도 지금 24시간 어떻게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책을 5권인가 들고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고 뭐 그랬을 거예요. 뭐 거기 뭐 책 읽어주러 올라왔다. 이거 필리버스터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경원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만한다고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치고 마이크도 막 채우고 그랬고 또 하나는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라는데 다 자리를 떠버려. 그래서 지금 새로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당의 의원이 저렇게 지금 딴에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들어줘야죠.
그리고 정말 나쁜 자 주호영. 지금요 국회의장석에는 아무나 못 앉습니다. 국회의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만약에 의장이 또 오래되거나 뭐 바꾸면은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민주당 몫에 이하경 부의장이 있고 국힘당 몫에 주호영 부의장이 있어요. 그러면 바꿔가면서 해야죠. 지금 저렇게 24시간 하는데. 근데 주호영이 나는 안 해 하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쁜 자죠. 이런 폐해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24시간 만에 이제 강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빨리 그것도 좀 바꿔서 저렇게 쓸데없는 걸로 의사 방해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강수영 변호사님. 네. 지금 24시간 도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고 뭐 당무 게시판, 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상 속에 있는데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세력에게는 너 진정성 없는 거 아니냐, 너 줄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을 당하고 있고 한편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안 되는데 너 비대위 전환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 위주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를 생각했을 텐데 필리버스터를 활용해가지고 신기록을 세웠다. 24시간 꽉 채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장동혁이 다시 봤네. 대단하네. 네,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만들어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뭐 당명을 바꾼다는 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조합해 보니까 당명하고 필리버스터 조합해 보니 좀 있으면 단식 투쟁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비대위 전환이 아닌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이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겠죠. 네네. 뭐 자기가 그냥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겠다고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4시간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 하루 꼬박 새는 거 밤새워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지를 당대표가 보여줄 것이냐. 필리버스터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이 법의 부당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왜 법이 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얘기한 걸 보면 그래요. 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떠든다거나 또 이 헌법재판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그건 정치적 판단이다. 그 사법적 판단은 따로 있다. 내란 여부는 그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씩 조를 짜가지고 앞에 앉아있기로 했다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은 딱 조를 짠 사람들만 약속 대련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모양이에요.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저렇게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예 나라도 가가지고 앉아있어야지. 그럼 가가지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앉아있거나 가급적이면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지켜봐 줘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예의상으로도 맞고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맞는 행동일 텐데 딱 조짠 사람들만 20명씩 돌아가면서 딱 지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모양새가 우습고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중진들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내몰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지로 점점 몰리니까 당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았느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의사 방해를 통해서 시간 끌기도 있지만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서서 버티는가. 그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죽을 각오로 이렇게라도 해야 대표직 지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나 계속 대표 시켜줘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려면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줄 때 야당이 힘을 얻고 국민들이 그래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과 그리고 집권 세력과 싸워야지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고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니까 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이벤트로 정치적 무능이 가려지진 않는다라는 거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갑자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하지 않나? 장동혁 대표는 책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거 국민들 보기에 죄송한데 좀 썩소라고 하죠. 잘못하면 국회가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일단 내란 수계와 단절 그리고 계엄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이 과정을 빼놓고 이벤트를 한다고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더 이상 오히려 국민들이 짜증만 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하려고 책 5권을 들고 연단에 섰다고 그래요.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엘 지블렛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이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거랑 자유헌정론 하이에크 그리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헌법화 이렇게 5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읽거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책을 만약에 진작에 읽었다면 그리고 그 책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윤석열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라든가 민주주의 같이 뭐 본인들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거에 맞는 책을 그냥 제목 뽑기를 한 건 느낌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주목하는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에요. 그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자기 애독서라고 자랑했던 책이거든요. 그 책도 읽었을까요? 자기 읽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만 그 책 한 권 맛부분 좀 봐온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말고. 예.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게 애독서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그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어요.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가져온 책만 봐도 윤석열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 쪽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굉장히 보이는 거고. 근데 책 내용을 보면은 가령 헌법학 성남인 교수의 헌법학 이 책을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의 기초도 없는 정당이고 내란이 왜 내란이며 계엄이 왜 잘못됐는지 헌법학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정말 읽었다면은 지금 같은 행보를 할 수 없는 책이고 자성의 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는 메시지는 다시 올 연초로 돌아가 있어요. 그 뭐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방향을 바꾸는 듯이 이상한 메시지를 내다가 금방 또 바뀌어요. 또 옛날로.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장동혁을 대표로 내세워줬던 세력들의 여론 동향을 계속 살피면서 내가 살 길은 어딘가 오로지 나만, 나의 정당, 뭐 보수의 가치 재건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서 결국엔 당의 선거마저도 뭐 승패 필요 없다. TK에서만 이긴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내 기득권만 지키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제 그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윤석열이 집권할 때 무슨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20몇 번씩 외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놓고 계엄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존 스튜어트 밀의 책 안에도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때 표현의 자유를 제일 많이 위축시켰잖아요. 거꾸로 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밀턴 프리드먼 얘기하고 프리드 이 하이에크 얘기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국가가 개입할 가급적인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 무한의 자유를 주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때 뻑하면은 가가지고 막 발목 비틀어가지고 은행권들 그다음에 기업들 발목 비트는 거 아주 상시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집권을 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윤석열이 탄핵되지도 않았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윤석열을 계속 대통령으로 모셔야지 맞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책을 갖고 나와가지고 주장을 해요. 근데 좀 너무 필리버스터 때 한동훈 얘기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때문에 이재명 정부 탄생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거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짜잘하다고. 네, 해야죠. 너무 짜잘하다고 지금 아마 그 한동훈 당내 게시판 사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뭐 토크 콘서트 하면서 정치적 재개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치한 연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책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이거는 윤석열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이틀막하고 이 책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미국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지금은 윤석열이 했던 행태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한쪽으로는 윤석열 뒷사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책 들고 쇼하는 건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거잖아요. 필로폰네소스 전쟁상가 유럽에 갈 때 빨간 책 들고 나와가지고 이벤트 하던데. 한동훈? 예. 예, 저거요. 아니 그 책 들고 쇼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원조지요, 원조. 예? 저 책에 이 담겼던 내용처럼 정말 전사처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 결연한 의지를 윤석열에 맞서가지고 보여줘야지 책하고 이벤트 한다고 뭐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과 결연히 맞섰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유치한 이벤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그 다음에 쓴 책이에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예요.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사람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부산이 대위님, 개나 소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장동혁 니맨키로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희준이님, 윤석열한테 읽어줘라. DFGCVBTY. 와, 이거 핸들 참 복잡하시죠? 바꾸시는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 내 계정에 들어가면 그 이름 바꾸는 게 있고 또 핸들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 핸들명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DFG 어떻게 되시는 분? 저 옆에 한두 잔이 풀어놔요. 한두 잔이 아세요? 알고 샤우팅 있습니다. 하시는. 예. 샤우팅하고 노래도 하고. 예, 우리 쉬일번지에 한번 나왔었죠. 출연하셨는데 이분이 장동혁이가 얼마 전에 거리에서 발언하는데 계속 야, 집 6채, 나 한 채만 주라. 막 그러던데. 예. 한두 잔이 투입이 시급해 보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밤새 그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무위원석에서 자리를 지켰더라고요. 인증샷도 이렇게 띄웠던데 참 정성호 장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8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참 정 장관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 의원실 의장도 고생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 노인학대 아니냐고. 노인학대 진짜. 예. 아,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가 될 텐데 오늘 김병주 의원이 2부에 주블리의 손자병법 출연이잖아요. 11시 40분에 강제 종료하는 표결에 참여하고 오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12월 23일 이제 구속영장 신문이 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적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특검 쪽에서 청구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예.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해서 증거인멸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윤석열 측에서는 나 재판 잘 출석하고 있는데 왜 구속시키냐. 이미 뭐 증거는 다 수집돼 있고 뭐 무슨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 예. 지금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의 윤석열 태도를 보면 법원이 받아들이기에 풀어줘도 별 이상이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재판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저 나가가지고 증인들 또 압박해서 지금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가가지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은 후자예요. 지금까지 재판 태도를 보면은 변호사를 패싱하고 본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치는 장면들이 가끔씩 보여요. 고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 호칭 자체가 거의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서 그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아직 지배자로서의 인식 구조를 바꾸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 풀어놓으면은 재판에 출석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할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 진행 불가능하고요. 진술은 다 오염될 것이고 수사기관이나 특검도 위축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다양한 법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안팎을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둬놓고 재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의 법관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법 논리만 따져도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오늘 재판부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래서 기대를 뭐 기대보다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를 풀어줍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이대 나라. 그러니까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켜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내란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 군사기 침투시켜가지고 사실상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 돌발 시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안 나온다면 도대체 어떤 죄의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겁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징병제예요. 군대 보낸 부모들의 심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진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군대 보내도 되는가? 그리고 나는 군대를 갔다 온 것에 보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요.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 윤석열 뭐 최근에까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 그리고 구속을 함으로써 윤석열을 비롯한 다양한 뭐 참고인이라든가 증인들에게도 분명히 주는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됐고 되어야 할 것이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건데요.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죠. 1월 18일 날, 내년 1월 18일 날 이제 윤석열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사실은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직위원이 계속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재판을 도대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1심 선고에서는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그 재판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구속기한이 끝나버리니까 윤석열이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 짓을 직위원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첫 번째 뭐 장치는 아니고 절차가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 1월 16일 날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방해 죄에 대한 재판 선고 날짜가 1월 16일 날 잡혀 있습니다. 이때 실형 선고가 되면 풀려나 이제 실형을 사는 거니까 그대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나오고 그대로 이제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사형 선고되면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월 16일 이전에 일단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대한 6개월이니까 오늘 발부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 끝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했던 게 이제 1월 16일 날 예정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선고의 전제가 증인 신문이 다 맞춰져 가지고 결심이 돼야 되는데 그놈 증인이 안 나와요. 지금 이상민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대현 부장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다음 때 결심할 테니까 그때 증인신문 하면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에 대해서 막 윤석열이 막 뒤통수 쳤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날도 이상민이 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증인신문을 안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상민이 진술했던 것을 증거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연작전 벌이면 또 1월 16일 날 혹시 선고가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또 염려를 했는데 오늘 뭐 하여튼 영장이 오늘 새벽에 하여튼 오늘 밤 늦은 밤에 발부만 된다면 그런 변수는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변수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새벽 늦게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즉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신문이니까. 예, 신문이니까. 또 네. 판단을 하겠죠. 판단해서 나올 수가 있겠군요. 예. 그 원래는 예전에는 굉장히 빨리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며칠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구속영장 심사하듯이 뭐 새벽에 뭐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낮에 그냥 재판부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알리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이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감방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나 생각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짜놓은 계획이 틀어지면서 다 이제 그르친 거죠. 사실 조이대, 직위원 이런 자들하고 분명히 내통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란이 실패했을 때 법원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것까지도 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내란이 실패했듯이 지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생각을 해도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윤석열 생각이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말도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자신은 막 엄청나게 말렸다는 거죠.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말렸는데 아니 나는 이제 결심이 섰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일단 들어볼까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박준무 사장이 계엄을 선포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렸을까 싶기도 하고 말리려면 그렇게 말려야 됩니까? 그야말로 바짓가랑이 잡고 말렸어야 되고 저는 저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정진석이 어떤 자입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정진석이 누굽니까? 국회 부의장을 했던 자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했던 자가 국회를 무시하라고 대통령을 꼬드겼다고 지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자가 말렸다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저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저게 진정성 있는 얘기라고 믿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말렸다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을 끌어안고 끌어내려서라도 계엄 선포를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국민 기자회견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엄 선포 포고령 할 때도 포고령 선포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얘기하면 저 말의 진정성을 믿겠지만 저는 뭐 믿지 않고요.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했던 행태를 봐도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 있는 증거 싹 없앴다 그러잖아요. 디가우징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전부 증거인멸을 하는데 자기가 도움을 줬거든요. 그리고 체포하려고 할 때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때도 역시 비서실장이 사실상 허락을 하면 그 경호처 직원들이 못 막는 상황이 왔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범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범인데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막았어 라고 지금 마치 반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입으로 반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국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에 대한 역할은 대통령에게 인지를 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서 국민 여론이 그때 한번 보수 언론 보십시오. 보수 언론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데도 정진석 실장은 내가 국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뻔뻔하게 합니까? 또 있습니다. 과거에 그 육성 녹음, 공청과 관련된 육성 녹음 공개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보호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김건희에 대해서 제어를 하지 못했던 비서실장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 장관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관료 출신들은 뭐 김건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서실장이라면 김건희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계엄 터지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태도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나만이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저는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말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시민들은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장갑차를 막겠다고 그날 밤에 뛰쳐나왔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위임을 시켜놨어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일하라고 일꾼들에게 맡겨놨는데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손수 장갑차를 손으로 막고 앉았어요. 근데 비서실장도
힘이 있잖아요. 법이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법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중진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뭐 다 아는 사이잖아요. 연락 다 되잖아요. 빨리 국회에 와서 계엄 풀어야 된다. 이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영향력이 없어서 손으로 막았다고 장갑차를. 근데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겨우 말 한마디 했다가 깨갱 대통령 나서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나서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말이라고 합니까?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진석이 말을 믿지도 않지만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기들은 막살 국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가까이 있던 측근들조차도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다. 저것은 내란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보수형님 TV님, 국민 80%는 정진석 말 반대로 알아듣습니다. 볼펜 한 자루까지 치운 자입니다. 정진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면서 컴퓨터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떠났던 자 아닙니까? 저는 정진석이 처벌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몇 가지 얘기했는데 왜 이하상 이자는 감치 처분이 내려졌는데 들어가지 않는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했던 자 왜 이자는 그냥 있는가? 막 정진석이 이런 건 도대체 세상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뭐 산적해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먼저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근데 의외로 지금 옛날 언론 지형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들은 계속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있지 않아 이걸 절대로. 언론에서 뺀다고 해서 의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관료에 계신 분들은 뭐 사법당국이든 행정당국이든 과거의 환경을 기억해가지고 일단 지금 급한 물부터 끄자.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냥 스리슬쩍 잊어버리게 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도 계엄 소식 듣고 참 실망을 크게 했다라고 하던데 김병주 의원이 신원식 실장은 정말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더군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때 그만뒀어야지요. 그걸 왜 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자도 뭐 그렇게 떳떳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원식 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저는 뭐 3월 말 지난해 예.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예.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치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 옛날에 영화 있었죠. 놈놈놈 시리즈. 지금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 아주 나쁜 놈, 적당히 나쁜 놈, 아주 비겁한 놈, 적당히 비겁한 놈 이렇게밖에 분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하냐면은요. 자기가 국방부 장관일 때 그때 군 인사가 어떻게 났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김용현이 인사를 다 좌지우지했다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허수아비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김용현이 인사를 그런 식으로 충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엄 내란의 모의가 가능한 그런 사령관들을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 임명할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술을 아무리 먹었든 안 먹었든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진짜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를 안보실장으로 쫓아낼 때도 이거는 김용현하고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앉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최소한의 판단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자기는 나름의 저항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고 갑자기 실제로 계엄하고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요. 무슨 국민들한테 놀라셨죠? 윤석열이 얘기하는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정진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당 지도부 모아놓고 계엄하겠다는 얘기 하기 시작한 거 다음부터 수시로 툭하면 비상계엄 자기가 비상대권 자기한테 있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식의 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노회한 정치인 같으면은 이거 미리 흘려줄 수 있잖아요. 국민의 의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면 언론에라도 흘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의 폭주를 옆에서 보좌해 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거다. 전 나중에 2차 특검으로 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직권 남용이든 직무유기든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상한 놈 얘기가 나와서 이상한 거 하나 좀 보고 갑시다. 김은국이라고 가수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해요. 근데 뭐 어제 이제 뭐 나는 정치 이제 안 할 거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연락하지 마라 뭐 이렇게 자기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래요.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정치 잘 모릅니다. 뭐 도와달라고 해서 지지하고 가다 보고 하다 보니까 정치색이 이제 너무 강해졌는데 내년에 2026년 선거 있는데 저한테 연락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제가 살면서 처음입니다. 왜 추락을 했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데 저게 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지지하는 행동만 하고 연설하고 그렇게 해서 김은국이 지금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김은국 씨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과거 대선에 나는 보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체포 저지 방해하는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즉 내란이 터진 다음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대선 주자일 때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손으로 탱크를 맞고 자다가 죽을 각오로 놀라가서 그런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그런 윤석열의 체포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아요. 본인이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대중문화예술가로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전 어제 제가 사실 방송을 다 봤어요. 사람들이 내란나비, 계엄나비라고 부르는 거 되게 마음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고 나는 잘 몰랐다라고 변명만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변명 나비로 불리실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은국 씨가 보수 성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요. 뭐 누구나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김은국 씨는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해병대라는 걸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죠. 해병대 401기였어요. 근데 최상병 특검 얘기 나올 때 그때 해병대 내부에 가짜 해병도 있고 좌파 해병이 있다 그러면서 특검 반대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해병대에서 사실 축출당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생에서 제일 큰 오점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탄핵에 반대했는데요. 해병대들조차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사람이 돼버리니 이런 사람한테 누가 행사 주겠습니까 지금. 어느 쪽에서도 환영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난 정치 떠날 거야. 환멸을 느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제발 좀 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비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게요. 저분이 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해서 정몽준 옆에 붙어가지고 예. 정치 기웃거리면서 자기도 공천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한 번도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천도 못 받았는데 막 기자회견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나 이번 선거 출마 안 하겠다. 공천 받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희화되면서도 소비되면서까지도 내란 이후에서도 계속 그렇게 집회나가고 했던 것도 저는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언젠가는 한 자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 내가 무슨 자리를 받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가능성이 끊겼다. 그리고 내가 기대해야 할 세력들이 무너졌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와서 뭐 무슨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것도 비겁한 이야기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합리화죠. 내가 감을 따먹고 싶었는데 감이 안 내려오니까 저 감 다 썩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욕해버리는 딱 그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